자, 오늘 2월 19일 금요일 시장 마감했습니다. 실전 투자 대회 2주차가 끝났는데 매일 수익만 보다가 오늘 손실로 마감했습니다. 오늘도 양매도가 나왔으며 장중에 정말 위협적인 하락이 나왔지만 이걸 다 끌어올려서 플러스에서 마감을 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요즘에 지수 변동성이 너무 심한데 오늘 만약에 음봉 몸통 남긴 채 마감을 했으면 진짜 골치 아플 뻔한 자리였는데 아래 꼬리가 달려서 정말 다행히게 마감을 했습니다. 제가 특별히 해드릴 말은 없고 지금 지수의 변동성과 흐름을 지금은 이기기가 힘들 것 같아서 정말 진짜로 마음에 드는 종목에 강력한 조단위 거래 대금이 나오는 종목이 아닌 이상은 다음 주는 관망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아래 꼬리를 달았어도 코스피, 코스닥 둘 다 황금선 아래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어떤 식으로 풀리는지 천천히 지켜볼 생각입니다. 현재 코스피 그 전에 중요했던 자리가 3140포인트. 일단 이 자리를 회복해 준 다음에 천천히 생각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아래 꼬리가 좀 달려서 마감을 했는데 이 변동성을 이기기가 힘들 것 같아서 역시나 당분간은 지켜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반등하게 된 이유가 이런 식으로 반등하게 된 이유가 기관의 수급이 마지막에 들어왔습니다. 매매 동향, 당일 추이를 보시면은 이해가 쉬우실 텐데 항상 기관 투자자들은 2시 반을 놓고서 방향을 틀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보통 2시 반까지는 그 전까지는 한 방향으로 계속 움직였다가 2시 반이 지나고 나서 방향을 꺾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도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지만 수급을 자세하게 보면서 기관 투자자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이런 상세한 흐름을 지켜보면서 지수에 영향을 주는 주체이기 때문에 어디로 흘러가는지 특히 2시 반은 수급을 참고하는 게 중요합니다. 코스피도 마찬가지. 그 전까지 신나게 매도하다가 2시 반 돼서부터 점점 매도가 줄어들더니 3,400억에서 마지막 계속 줄어듭니다. 계속 줄어들면서 700억까지. 결국에는 기관 투자자가 오후장에 들어오면서 이렇게 강하게 아래 꼬리를 달고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잘 벌어들이고 지수가 하락하든 말든 계좌 분위기가 괜찮았는데 오늘 이 한 종목 때문에 완전히 말렸습니다. 세운 메디칼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걸 보면서 느낀 점은 앞으로 그냥 빨간불 찍히는 즉시 적당한 수익이 발생했다 싶으면 바로 시장가로 던져버릴 각오를 하게 만들어준 종목입니다. 제가 누구 탓하고 그런 건 아니고 앞으로 매매할 종목에서 UBS 증권 떴다 하면 일단은 피해야 될 것 같습니다. UBS 증권 보니까 예전 메릴린치가 생각나는데 최근에 좀 여러 종목들이 고점에서 UBS 단타가 들어온 뒤부터 끝까지 무너지는 그림들을 많이 봐서 게다가 당일 음봉이 뜰 확률도 매우 높아지기 때문에 앞으로 UBS는 피해 다닐 생각입니다. 이 알고리즘이 다른 증권사를 이용할 수도 있지만 지금 당장은 UBS를 피해 다닐 생각이며 오늘 큰 손실을 보진 않았지만 두통약도 먹었는데 제가 기관한테 당해서 손실이 나도 아니면 같은 개미 투자자한테 당해서 손실이 난다 하더라도 제 실력이 부족하다 생각하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데 이런 외국인 알고리즘 프로그램 단타한테 당하면은 머리가 지끈거립니다. 예전에 메릴린치를 보는 것 같은데 당일 매수 매도로 결과가 항상 좋지 않았습니다. JP 모건이나 CS는 양반이라고 느껴지는 게 얘들은 매수해서 이렇게 당일 매도가 나오는 경우가 요즘에 거의 없습니다. 매수한 다음에 그 다음 날부터 팔고 나가지 당일 이런 식으로 매매를 안 해서 그냥 분위기에 맞춰서 잘 대응하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예전 메릴린치 같은 패턴이 나오는 현재 UBS 증권 저 같은 일반 단타에게는 골치 아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 당연히 매수가 들어올 것이며 매수 찍히자마자 저는 앞으로
무조건 도망갈 생각입니다. 아무리 좋아 보여도 일단 매수 찍히자마자 수익 보고서 도망갈 생각이며, 최근에 E&D라는 종목도 있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2월 16일 여기 가야 될 자리였는데 고점까지 뚫었습니다. 근데 2월 16일 날 세운 메디칼과 똑같이 UBS 단타가 들어왔던 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때 UBS 단타가 들어왔다가 또 얘들이 매도를 어떻게 하냐면 주가를 적극적으로 끌어내리면서 인정사정 없이 시장가로 쏟아붓습니다. E&D라는 종목도 5개 이상 호가를 그냥 아무렇지 않게 계속해서 시장가로 매도를 넣는데 그 빈도가 단타 횟수가 우르르 샀다가 우르르 팔고 그거를 여러 번 반복을 하지 뭐 한 번 샀다가 한 번 팔고선 도망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면서 주가에 엄청나게 영향을 크게 주기 때문에 앞으로 피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E&D도 가야 될 자리에서 못 갔으며 이날 UBS 증권이 들어왔습니다. 물론 잘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안 좋은 결과가 찍히는 것들이 많아서 앞으로는 매매를 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세운 메디칼을 초기에 들어가서 계좌에 플러스 300만원 300만원 이상 찍혔는데 바보같이 또 줄 때 수익을 실현하지 못했고, 제가 장 초반에 이것도 매매 영상으로 시초가 매매 영상으로 남겼지만 장 초반에 HTS 렉이 걸려서 재접속을 한 사이에 수익이 전부 다 깎였습니다. 하필이면 이런 음봉이 나와서 전부 깎였는데 뭐 여기선 100만원을 챙겼다 하지만 그 뒤로 여러 번 시도를 하다가 실패해서 오늘 손실로 마감을 했습니다. 세운 메디칼 말고도 다른 종목들도 보고는 있었지만 시원한 반응도 나오지 않고 들어갈 만한 위치에 있는 것들도 이런 식으로 매물대가 너무 많아서 변동성이 안 나와서 도저히 보고 있음에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카카오도 50만원 밑에서 잡아볼까 고민하다가 고민만 하다가 또 놓쳐버렸으며, 오늘 적당히 끝내면 되는데 마지막에 송원산업에 물려서 반등이 없어서 여기서 손실 보고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거래대금 상이랑 수급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수가 다시 중요한 자리를 회복해 줄 때까지는 편하게 지켜볼 생각인데, 그 중에 거래대금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종목이 나오거나 수급이 좀 적극적으로 들어오는 종목이 있다면 매일매일 적극적으로 공략할 생각입니다. 주식을 가지고 가기에는 지수가 확실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그냥 빠른 단타 매매로만 대응할 생각입니다. 거래대금 상이 봤을 때 어제 상한가를 갔던 종목들 오늘 크게 하락이 나왔습니다. 보시다시피 전일 상한가 간 종목들 전부 다 크게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잘 없었는데 이런 경우는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기억도 없이 전날 상한가 간 종목이 전부 다 장대 음봉, 한 종목도 빠짐없이 전부 다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테마주도 아니고 똑같은 재료를 움직이는 것처럼 전부 다 결과가 좋지 않게 마감을 했습니다. 센트럴 모텍도 오늘 매매할 계획이 있었지만 시초가부터가 정상이 아니어서 당연히 시초가 위에서 놀아주면서 이 자리 그전 고점 위를 유지할 때만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조건이 맞지 않아서 매매를 하지 못했지만 삼성출판사나 다날 이미 상한가 2번 간 자리라서 이 2개 종목은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자, 거래대금 상이 봤을 때 다날, 이트론, 동전주는 친하지 않아서 계속해서 이름을 올리긴 하지만 별로 관심은 없습니다. 그리고 세운 메디칼, 그리고 오후에 반등이 나온 HLB 기간 수급까지 들어왔습니다. 마지막에 강하게 올라왔는데 초기 타이밍을 놓쳐서 이것도 들어가지 못했으며, 초기 타이밍을 만약에 봤다 하더라도 일봉상 캔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들어가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바이오는 차트가 무너지지 않고서 다시 5일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어쨌든 5일선 지켜준다면 또 시세가 나오긴 하겠지만 변동성 봤을 때 이것도 감당하기가 어려운 종목이라
그냥 구경만 할 것 같습니다. 새로운 종목이 거래대금 몰면서 올라오기를 기다리고 있으며 윗꼬리가 달린 것도 많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삼성전자 상승. 오늘 상승했다 하더라도 추세가 회복된 건 아니기 때문에 당장은 계획이 없습니다. 좀 시간이 흘러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으며 하이닉스가 올라오긴 했지만 이것도 삼성전자와 코스피 분위기를 보고서 분위기가 다 괜찮아진다 싶을 때 접근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현재 주가가 잘 흘러내리지 않고 단순 차트만 봤을 때는 외국인 수급과 함께 괜찮게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는 좀 심하게 눌렸다 하면은 밑에서 매수 대기가 워낙 많기 때문에 주가가 잘 내려가지도 않습니다. 오늘 카카오가 49만 원대에 거래되는 거 보고 유혹이 심했는데 시장이 너무 무서워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보시면 지수가 좋아진다는 걸 느끼고 나빠진다는 것을 느끼기 위해서는 저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참고합니다. 보통 지수가 좋아지는 느낌이 든다면 상위 종목들 대부분도 추세가 괜찮아지기 때문에 지수와 이 상위 종목들을 비교해서 추세가 괜찮은지 황금선을 다 회복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보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아직 회복을 하지 못했으며 LG화학도 마찬가지. 지금 잘 나가는 게 하이닉스랑 네이버, 카카오. 이 정도 말고는 지금 많은 종목들이 황금선 아래에 있으며 현대차도 반등이 나왔다 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황금선 밑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전체적으로 추세가 괜찮아질 때는 지수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뜻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고 뭐 레버리지를 매수하든 위에 삼성전자나 다른 대형주를 매수하든 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급 상위 봤을 때 딱 보더라도 특이한 종목이 있다면 리노공업이 신고가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기관 수급과 함께 신고가에서 마감을 했으며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솔브레인 어제 지수와 함께 좀 골치 아픈 캔들이 나왔는데 한 방에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동시에 들어오면서 보시다시피 신고가 근처까지 올라왔습니다. 32만 8천 원. 자, 여기서 중요한 자리 체크해 본다면 최근 고점이었던 31만 8천 원 정도, 그리고 그 전에 고점이었던 30만 7천 원 정도. 30만 7천 원이랑 거의 15,000원 정도 차이 나는데 손절까지 5% 정도 여유를 두고 대응할 수 있는 위치에 놓였습니다. 어쨌든 주가가 괜찮은 흐름으로 수급까지 들어오면서 신고가 근처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는 상황이며 저도 어제 캔들 보고서 단기 관심 종목에서 삭제를 했었는데 오늘 다시 신고가 근접한 거 보니까 분류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에서는 하이닉스 수급 상위에 있는 것들이 추세가 괜찮게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LG이노텍이 거래대금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오늘 대충 체크한다고 이걸 못 봤는데 LG이노텍이 33위 수급이 굉장히 강력하게 추세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전 고점들 전부 다 위에서 거래가 되고 있으며 20만 8,500원. 어쨌든 지금 추세가 황금선을 잘 깨지 않고 좀 단단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수급 상위를 봤을 때 특이 종목이 있다면 솔브레인, LG이노텍 정도가 있습니다. 상위 종목들 2개 LG이노텍이랑 솔브레인 정도만 분류를 할 생각이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